오늘 영상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매매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대형주 매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작전을 한다는 것은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작전이 되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이런 대형주를 저가에 사서 고가에 살 수는 없는 거죠. 자금이 많다라고 하면 이런 저가에서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매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는 게 가장 힘듭니다. 세력들은 가장 힘든 부분이 저가에서 매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금의 여력만 있다 그러면 누구나 매집은 할 수 있으나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에 고가에서 물량을 넘기고 엑시트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게 관건이죠. 그걸 못해서 하락하고 작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세력들도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알고 제도를 이용을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전이라고 이제 거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 헌터스쿨 수강생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스토리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장전 이슈라고 올려드립니다. 항상 뉴스를 보시면 현대마린 상장 이틀째 강세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다면 이 종목을 더 자신 있게 아마 매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수급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이 거대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려서 엑시트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특례 편입이 뭐냐 그러면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전에 15개월 안에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시총액 50위 안에 들어가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특례 편입이라고 하는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 추종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 펀드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편입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당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 그동안 이 종목을 많이 샀던 거대 세력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특례 편입이라는 이 제도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수급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슈가 상관없이 수급이 계속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이나 큰 자금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오늘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게 터진 거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력들이 밑에서 매집을 하기 쉽습니다. 자금만 있으면 매집을 하거든요.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물량을 넘기고 나가는 게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가총액 50위 안에만 들어가면 물량을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고 빠져나오는데 적정 주가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들이 특례 편입에 시켜서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왔다 그러면 다시 뭘 한다?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제 위치 필요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매도를 치고 공매도를 쳐서 주가는 하락하면 다시 또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대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작전을 펼친다. 물론 이게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룰을 알면 오늘 이 종목을 만약에 관심 있게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기사도 나왔고 특례 편입 코스피 200, 150의 특례 편입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분석대로 매매를 하셨다면 여기서 엔터 못 칠 이유가 없다. 항상 뉴스를 하긴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상장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눌림 주고 다음날 N자형 목표치까지 상승을 하고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1차 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상승해야 될 자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아래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 상승폭이 이 상승폭만큼 하락이 나왔죠. 이 안에서 소파동 N자형 목표치가 또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아마 많이 물려가지고 마감을 했겠죠. 이 상태에서 주가가 끝났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만약에 N자형 목표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이 구간까지. 이 구간을 언더슈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더슈팅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간 거죠. 만약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온다 그러면 종가에서 매수를 해가 넘어가는 게 맞고요.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
저점과 언더슈팅 N자형 목표치에서 추가적인 A, B, C파에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더 밀린다고 가정하면 그 가격대는 여기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선을 그어드린 거죠. 아침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 맞고 다시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을 때 여기서 저점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 구간에서 저점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이 구간인 거예요. 자, 여기서 N자형 목표치를 만들어주고 정형화 시켜서 움직였잖아요. 정형화 시켜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빠졌고, 빠졌을 때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시가에서 저지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위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어제 많이 당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2시, 아직 종가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았다. 이탈 나오면서 그대로 빼버렸죠. 한 7, 8% 또 빼버렸는데 여기서 아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물렸을 겁니다. 여기서도 많이 물렸을 것이고, 여기서 하락하고 횡보했을 때 여기서도 많이 물렸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목표치를, 이 하락폭을 여기서 다 메꿔버리면 N자형 파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종가를 마감을 하고 나왔는데, 다음날 이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셨다면 이런 라인에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언더슈팅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 무섭다, 어렵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일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소액이라도 매매를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이 종목은 당분간 수급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닌 수급 이슈로 인해서 계속 수급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주는 정형화 시켜서 움직인다. 개별주들은 돌발 상황,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파동이 많이 나오는데 대형주는 정형화시켜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요 파동을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정형화시켜서 움직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물렸다고 칩시다. 이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언더슈팅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에는 공포감이 질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까지 뭐 13%, 4%씩 물려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거금이 20%짜리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13% 물려있다 그러면 언더슈팅 이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절하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지라는 이런 공포감에 쌓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라인에서 매수하고 여기서 급락 나왔을 때 N자형 목표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나는 언더슈팅 물리더라도 나는 잡아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빠졌고 기간 조정으로 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리면 요 목표치까지 나오면 여기는 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종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언더슈팅 한 번 더 밀렸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 그리고 오늘도 기술적 반등 주고 밀렸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한 번 더 밀어주는 거죠. 밀고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전고점 못 올라가니까 다시 두들겨 맞고 여기 깨고 이탈하니까 전 저점 라인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혀주고 한번 반등 주고 행보하다가 다시 상승 주고 또 여기서도 N자형 목표치까지 나오는 거죠. N자형 목표치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데 전고점, 돌파된 고점 라인에서 다시 시가와 돌파된 고점 라인까지 또 조정을 줍니다. 조정을 주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구간의 파동만 보더라도 공부한 대로 정형화시켜서 움직입니다. 파동의 폭이 작아서 그렇지 정형화시켜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아마 지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일 다 이 내용을 글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차트를 잘라서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언더슈팅이 나오면 여기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오전에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더 자신 있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대마린이 뭐가 있다, 특례 편입 이슈가 있었고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푸시가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일반 개인들은 이런 종목을 잘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들 중에서도 큰 손들은 이 종목에서만 오늘 뽕을 뽑았을 거예요. 전일부터.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리고 거대 세력들, 제가 거대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던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런 종목들을 그냥 놓치지를 않겠죠. 급등시켜서 만약에 스토리대로 특례 편입이 시켰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고,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엑시트할 수 있는 거죠. 그 자금으로 나중에 공매도를 쳐서 또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더 상승을 했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죠. 고점에서 다시 공매도를 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헌터서클 수강생분들은 이 내용을 100% 소화를 하셔야 되고, 실전에서 매매를 못 하더라도 제 말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100%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